네, 그 두 번째 소식은 그러면 어떤 거죠? 이제 신택님이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그 MBC 기상캐스터 그 오유한나 씨 사망 사건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가져왔는데 어머니가 네, 그 지금 단식에 들어가셔가지고 어제 MBC 앞에서 예, 그거부터 같이 했는데 왜 이 사건이 1년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9월 15일에 일주기거든요. 근데 왜 어머니는 단식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 사건이 개요는 뭐고 왜 이렇게 흘러왔을까?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가져왔는데요. 일단 사건의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MBC 기상캐스터 오유한나 씨가 2021년부터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활약을 해왔고요. 이분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유퀴즈에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인지도가 좀 높아진 상황이었고, 근데 지난 9월 15일에 자신이 휴대전화나 메모장에 이제 유서를 남겨놓고 이제 스스로 글을 끊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유서에 그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이제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이게 유가족들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장인 괴롭힘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에 따르면 유퀴즈 이후에 왕따, 괴롭힘 이런 게 더 심해진 거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가 뭔데 거길 나가냐. 퀴즈 나왔다고. 네네네, 그런 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단톡방에서 제외된다거나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 좀 더 화제가 됐던 게 그 오유한나 씨의 한 달, 그러니까 1년치 그 연봉이 1,600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130만 원 좀 넘는 가량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상캐스터들이 다 15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화제가 되기도 하고 해서 기상캐스터라고 하는 그런 직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때였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분이 사망한 게 9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공론화된 건 12월 달이었어요. 그것도 가세연, 우리가 그렇게 좀 되는 이 가세연에서 폭로가 된 건데 이게 이유가 있었어요. 왜죠? 네, 이게 처음에 유가족들이 유서를 보고선 MBC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 유야무야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유가족들에 의하면 이 사건을 몇몇 언론사에 제보를 했대요. 근데 보도가 되지 않은 거예요. 보도되지 않고, 왜 보도를 안 했을까? 뭐 MBC의 문제였다고 이제 유가족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MBC가 이제 어쨌든 그런 약간 정의 그 당시에는 또 더 그랬던 거였고 해서, 그리고 어떤 매체들은 조건을 막 건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거를 폭로해줄 때를 찾다가 가세연으로 가셨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근데 이게 가세연에서 나오자마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정쟁이 된 거예요. 이 MBC를 중심으로 두고 가세연과 국힘 그리고 뭐 보수 언론 이렇게 해서 이제 MBC 때리가 되게 과하게 진행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MBC는 방어 기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논란이 커졌지만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저는 더 커졌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MBC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MBC 첫 공식 입장이 그거였거든요. 회사에 신고된 적이 없다. 오유한나 씨의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던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진실공방으로 또 흘렀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확인해본 결과 오유한나 씨의 카톡에 남아있었어. 그 윗분들한테, 소위 그 윗분들한테 이거 상담했던 그런 기록이나 그런 기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드러나면서 MBC 책임론이 더 커졌고, 그러면서 이제 MBC에서는 그럼 우린 진상조사위원회, 우리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진상조사위원회 꾸리고 이런 거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특별근로 감독에 착수하는 그런 사건이 좀 있었던 거고, 근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결론이 잘 안 났어요. MBC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공개하지 않았어요. 괴롭힘이 있었는지 이 사람 오유한나 씨가 공개를 안 아예 공개하지 않았어요.
공개하지 않았고 비공개 처리했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은 괴롭힘이 있었다고 얘기했어. 이것도 대단하긴 해요. 원래는 이것까지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다만 고 오요한나 씨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보호받는 그런 그 직장 내 괴롭힘이 대상은 아니다. 괴롭힘 대상은 아니다 애초에.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사람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나왔고,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이냐? MBC는 책임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조직의 책임은 없는 거고, 근데 개인들이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게 논란이 됐고, 그 이후에 MBC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그 가해자로 지목된 여러 그 기상캐스터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만 재계약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재계약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MBC 책임이 없는 거냐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방송 비정규직 이제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이제 일하는 단체 엔딩 크레딧에 있는데,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한데 거기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거든요. 그때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오요한나 사건 자체가 이거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거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늬만 프리랜서라고 하는 고용 형태가 문제다, 이건. 그 책임 누구냐? 이거 MBC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상캐스터 사이에서 이 위계적 조직 문화. 사실 이것도 MBC가 방조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거와 특히 이제 MBC가 이 사건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았다. 이런 소극적인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오요한나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식으로 좀 답변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단식하기 전에 MBC 경영진을 만났었어요. 사측을 만났었어요. 안영조 사장하고도 만났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요구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영조 사장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한 사과와 그리고 고 오요한나 씨 노동자성 인정하는 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가 사내 추모 공간 마련하는 거, 추모 공간 마련하고 명예회복 이걸 시켜달라라는 거였고, 그리고 기상캐스터가 지금 이제 무늬만 프리랜서라고 했잖아요. 그걸 정규직화 해달라라는 요구와 MBC 내에 비슷한 직군이 많을 거 아니에요. 비정규직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전수조사하자. 그래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답이 없었고요. 두 차례 만났는데. 그리고 이제 오요한나 씨 사망 일주기가 다가오는 거잖아요. 9월 15일. 그러니까 어머님이 결국에는 단식까지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여기까지 온 거죠. 네, 1년이 됐는데 1년이 됐음에도 제대로 된 대화도 없고, 뭔가 그냥 뭐 답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뭔가 반응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반응이 없어요. 아니 고용노동부가 해줬잖아요. MBC 책임 없다고. 그러면 뭐 MBC야 뭐.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꼬일 대로 해서 지금 MBC 앞에서 이제 천막 치고 농성에 들어간 건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혀 잘 모르겠어요. 농성은 같이 하신다고. 네, 저 오늘 천막 닿은 번이어서 밤에 제가 새벽까지, 내일 아침까지 촬영 끝나고 집에 갔다가 고양이를 챙기고 고양이 밥 주고, 고양이 밥 주고 화장실 청소해주고 MBC로 가야 되는데,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언론사들이 처음에 안 받아주면서 잘못 끼었다. 정쟁화되면 순간, 그래서 그 어머님께서 중간중간에 말씀하셨어요. 자기 이 오요한나 사건이 정쟁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되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뭐 가세훈이 붙고 국힘에서 그렇게 달라붙어서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또 방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페이북다에서 가져온 이유가 있긴 해요. 이게 원래는 기상캐스터가 정규직이었어요. 그 직 자체가. 직 자체가? 직 자체가 90년대까지는 정규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2000년도가 되면서
이게 일기 예보와 날씨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 영역이 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보하는 거는 여성이 전담하게 되고 이제 그 전문적인 그런 날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은 기자들이 담당하게 되고 이렇게 좀 분화되고 하면서 날씨 예보 있잖아요. 네. 그럼 여성들이 전담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회유돼서 가져온 이유가 딱 여기에 있는데 그 기상캐스터를 방송사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 하는 기상캐스터 하는 여성은 젊고 예뻐야지. 그러면 나이 들면은 더 이상 못하니까 정규직으로 뽑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혼재돼 있었거든요. 이 정규직도 있었고 비정규직도 있었는데 이걸 다 이제 2000년도 2005년 정도에 이거를 다 전환시켰어요. 비정규직으로. 네, 비정규직으로. 그래서 지금 그 기상캐스터들이 아까 얘기한 15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하게 된 상황이 있는 거다. 이게 페이무따가 얘기하는 그런 성 고정관념이나 아니면 그 성적 대상화 이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다 좀 이야기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뭐 앞에서 얘기하신 그 스포츠 여성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뭐 이런 직군들이 다 여성들이 많이 하는 주로 하는 맞아요. 직군이고 이게 다 비정규직화되었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는데 그 얼마 전에 논란됐던 대전 MBC 유진 아나운서 건도 있었어요. 거기 대전 MBC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남자들은 다 정규직으로 뽑았고 여성들은 다 계약직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란이 돼서 이게 차별이다라고 이제 인권위 신고를 했고 인권위에서도 이건 성차별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사회적으로 이게 이제 공론화가 되면서 대전 MBC에서 유진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들을 정규직 채용했거든요. 그렇게 해결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성 방송사 내에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직군에 대한 그런 불안정 노동이나 저임금 이런 것들이 계속 고착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연결되는 사실 문제들이 최근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보셨을 것도 같은데 이것도 제가 결합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MBC 익명 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MBC 직원 게시판에서 방송 작가들을 비하하고 성적 괴롭힘하는 글들이 다량으로 쏟아진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요. 네. 최근에? 네, 최근에요. 방송 작가의 80% 이상이 여성이거든요. 그죠. 네, 그 여성이 직군이라고 생각되는 그 업무를 이제 방송 작가들이 하고 있는데 어떤 거였냐면 방송 작가들은 이제 빈대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없어져야 되는 존재고 아니 프리랜서답게 입이랑 다물고 있지 주는 거나 받아먹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거나 아니 약자 프레임을 만들어서 일반직 처우를 얘네가 누리려고 한다. 이제 정규직 계속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이건 너무 짜증나는 거였었는데 휘핑크림 탑 쌓은 음료 마시면서 주체하지 못하는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연달아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MBC 내에 차별 없는 노동조합, 방송 작가들로만 구성되진 않았지만 그 방송 MBC를 상대로 소송해서 정규직 우리는 노동자가 맞다라는 걸 인정받아서 들어가신 작가들 중심으로 만든 MBC 차별 없는 노동조합이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아무리 익명 게시판이라도 이런 인격적인 그런 거 한다거나 하는 건 이거 사이버 폭력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게 MBC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 거죠. 이건 좀 진짜 도를 넘지 너무. 네. 놀랍지 않아요? 지성인 아니야? 지성인 MBC 직원들 이따위 글을 쓰는구나. 저도 되게 너무 놀라워요. 네. 저도 그래서 기자회견 같이 또 했었거든요. 그 기자회견 사진 찾아보시면 그 선생님이 계속 나오시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피켓 들고 현수막이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발언은 없었지만 그런 마음으로 기자회견에 함께 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KBS 청주에서도 이게 MBC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KBS 청주에서도 방송작가 한 분이
근로자성 인정해달라고 그 진노위, 그러니까 지방 노동위원회랑 중노위까지 이겼어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까지 이 사람 노동자가 맞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KBS가 불복해서 지금 행정소송에 들어갔거든요. 네.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이제 고 오한나 씨 사건 관련해서도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립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이제 혼자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 또 지역에서 어제도 올라오셨었거든요. 그 기자회견 참석하시려고 올라오셨었는데 고립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가 너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왕따 당했을 때 고 오한나 씨가 왕따 당하고 그랬을 때 그 고립감. 자기도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다 돌변하는 거죠. 네가 뭔데 아까 그 블라인드에 나왔던 것처럼 네가 뭔데 정규직 시켜달라고 하냐. 네가 뭔데 이제 이런 작가들은 참 시야가 좁고 없어져야 되는 존재고 뭐 이런 식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가장 힘든 게 이제 그런 고립감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좀 이런 것 같아요. 참 그 방송계의 그 뭐랄까요 엘리트주의 그런 거는 진짜 심하기로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겪은 것도 많고 그래서 근데 참 이런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송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쵸. 사실 잡일이라고 하지만 하기 싫어하는 일을 되게 많이 하고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작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분이야말로 방송에 대한 시야가 너무 좁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많이 들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여성 남성이 일이 분화되는 과정 속에서 기상캐스터직이 이제 여성이 이제 맡게 되면서 이제 저임금 불안 노동이나 저임금으로 이제 고착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방송 작가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원래 방송을 만들 때 작가도 있고 PD도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PD직은 대부분 남성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남성이 약간 부리는 그런 위치에 이제 작가들이 위치하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불안정 노동이 가고 저임금이 간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강하게 의심하거든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PD의 역량에 따라 되게 다르대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되게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욕심이 많은 PD야. 그러면 본인이 많은 일을 더 해요. 정말 그래서 작가들이 정말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PD가 작가들한테 다 맡기는 그런 게 훨씬 더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잡일에서부터 대부분 그런 것까지. 그런 거 뭐 구성하고 만들고 뭐 촬영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하시는 팀도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런 프리랜서라는 것으로 되게 불안정한 노동을 하고 있고 1년 계약 혹은 프로그램 당 계약.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이제 그냥 자동 일자리를 잃게 되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어쨌든 PD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종속되고 더 이제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막 보는 유명하신 작가님들 그건 진짜 소수고 완전 뭐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좀 불안한 1% 그분들은 1% 진짜 이만큼이고 그런 현실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어쨌든 이런 좀 약간 우리가 재밌게 보면서 이런 것들 계속 그러니까 TV 프로그램이나 뭐 유튜브나 너무 재밌게 보고 항상 즐기지만 이런 거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한편에서 이런 좀 불안한 노동이 있고 작가도 그렇고 기상캐스터도 그렇고 사실 저는 날씨의 그런 중요성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전문화되는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예보는 또 이렇게 따로 띄어서 이렇게 됐다는 건 또 오늘 얘기를 해주셔서 알았는데 좀 전반적으로 이건 다 비정규직의 문제도 같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말씀하신 거를 할 수 있어요. 음. 저는 예보가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뭐 예보.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제 국지성의 아주 좁은 지역에 되게 영향 큰 날씨로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후위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 전날에 나오는 그런 날씨 예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날씨나 이분들 전문적이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뭐 그렇죠. 네, 네. 기후 그쵸. 기자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전환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정규직이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상시 업무인 거잖아요. 아니 맞아요. 날씨가 없을 거 아니면 날씨 예보 없을 거 아니면 상시 업무는 정규직이 맞는 해줘야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아니 해야 예보하는 한다. 것만 일이냐고. 나와서 녹화하는 것만 일이 아니라 장난 아니에요. 그게 계속 준비하고 그런 과정까지를 다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왜 어디 비 많이 쏟아진다거나 눈 많이 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한 날씨일 때 위에서 나오거든요. 야 오늘은 나가라. 벚꽃이 많이 폈으니까 벚꽃 같이 찍어와라. 이런 거 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비 올 때 그리고 막 네. 거기 가서 막 아니 하고. 그런 거 지시했던 사람은 제발 그거 지시했던 당사자들은 제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목소리를 내달라 내부에서. 그건 지휘 감독이 너무 명백한 직분인데 이런 직군에 대해서 정규직화하지 않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정규직화가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선생님이 또 앞으로 이런 사건들을 계속 다루면서 방송 안에서 우리가 또 편하게 보는 방송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떤 차별이 있는지를 좀 앞으로 계속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YTN? 이거 YTN도 사실은 되게 큰 문제긴 한데 이것도 이제 여성을 방송사들이 이제 여성 노동자 방송 내에 있는 여성 노동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드러난 부분인 건데 YTN 지부, 그러니까 YTN 언론노조 산하의 YTN 지부에서 이제 성명을 통해서 드러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YTN 최대 주주가 유진그룹이에요. 유진그룹 어디지? 네. 유진그룹이 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 뚜렷하게 네. 뭐 어떤 걸 하고 있다 그런 없다. 건설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유경선 회장이 지난 12월에 YTN 간부들을 이제 집합시켜서 송년회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야 여자 앵커는 없냐? 라고 예, 여자를 부르는데 그게 이제 앵커였던 거죠. 술자리에 여자가 없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나쁜 건 간부들이야. 간부들이 불렀어요 여성 앵커. 불렀다고? 네. 불렀어. 미쳤구나. 불러서 여성 앵커가 왔어. 미쳤구나. 그 여성 앵커한테 유경선 회장이 제가 차기 보도국장 이라고 했다고? 시켜야겠다고. 시켜야 되겠다. 라고 했대요. 술 먹고. 네, 송년회 자리에서. 네. 근데 YTN 사측에서는 너 괴소문이다. 유경선 회장 그런 적 없고 원래 앵커 팀장을 오라고 했는데 앵커가 온 거다. 막 그런 스스로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것처럼 방송사 내에 그런 비정규직 이분은 앵커라고 하면 굉장히 또 높은 지위에 있을 분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 방송사의 한 코너를 담당하는 앵커라고 하면 다 마찬가지다. 다 여성들은 성적 대상화에 거기 놓여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술자리에 부르는 퇴근 후에 여전히 그런 사람도 있다. 진짜 어이가 없네요. 네, YTN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고
방송 진짜 문제네요. 너무 많아요. 방송 진짜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바꾸게 지금 선생님이 너무 바빠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고를 치시니까 좀 선생님이 너무 너무 못 챙기는 게 너무 많다. 그래요. 못 챙기는 게 너무 많다. 사실은 이 YTN 사건도 논평 하나 써서 내고 싶었는데 못 썼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할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지금 여러분. 오늘 천막에 간다. 네, 밤에 천막 가서 밤새신다고 하고, 네, 또 험난한 또 하루가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하시는 일에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가 또 같이 페미무타에서도 같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또 우리 언론개혁 12년대 후원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오연나 씨는 다음 주 월요일이 추모가 일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모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관련된 소식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